존경하는 우리 최은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예, 그 질의 들어가기 전에 제가 오전에 자료 요청한 거에 대해서 조금 보완만 좀 설명드리고 예, 시작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예. 금융위원장님, 제가 네. 오전에 이렇게 요청한 자료 지금 아직도 좀 준비가 안 되고 준비하고 계신 것 같은데 그 자료 주실 때 아까 이제 작년 연말에 외부 여러 가지 기관들이나 뭐 이렇게 뭐 시장으로부터 요청 받았다고 할 때 그 인지한 시점이나 접수 시점도 좀 분명하게 좀 명기를 해주시고 그 이후에 우리 금융위 내에서 자체적으로 검토하거나 의사결정하는 과정, 그다음에 관계 부처와 협의할 때 이런 것들에 대한 시점을 거기 좀 자료에 명확하게 좀 적시를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 저희들이 뭐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네. 네, 질의해 시작하겠습니다. 주시기 바랍니다. 예, 예, 저 위원장님 다시 한번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우리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관련돼서 여기에 대한 출시와 관련돼서 금융위원회에서 먼저 이렇게 내부적인 검토를 거쳐서 이 제품을 출시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신 건지 아니면 청와대의 김용범 정책실장이 여기에 대한 검토를 지시하고 이 상품의 출시를 이렇게 좀 이렇게 권유해서 이렇게 진행된 건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한번 좀 설명을 해주시고 저는 그 답변하실 때 우리 열심히 일하는 우리 금융위 공무원들의 명예가 실추되거나 추후에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도록 좀 잘 인지하셔서 다시 한번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네네. 예, 감사합니다. 좀 간단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네네네, 요건에 대해서 네네네. 둘 중에 어느 건지. 네네. 감사합니다. 여기 뭐 더 잘 아시겠지만 정부의 정책 결정이나 의사 결정이라는 게 보통 뭐 이제 관계부처 간에 다양한 지금 의견들이 모여서 말씀하신 건 너무 또 불호도하고 일반적인 얘기라 네. 이 첫 시작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 실제로 상품을 보면 1월 28일 날 금융위에 결국 그 금융위의 보드 멤버들이 여러 부처가 같이 있습니다. 금감원도 있고 한국은행도 있고 재경부도 있고 그런 데서 결국은 그 안건이 올라가는 네, 것 알겠습니다. 자체가 예, 제 보니까 위원장님은 답변하실 생각이 없으신 것 같고 저는 진짜 열심히 일하는 후배들 정말 네. 되게 힘들게 몰고 가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제가 한번 파워포인트 한번 보시죠. 네. 자, 이거 이제 우리 김용범, 제가 아까 오전에는 주범은 김용범하고 물음표를 했었는데, 자, 김용범 실장의 요 인터뷰 내용입니다. 여기 좀 밑에 좀 강조한 거 보시죠. 자, 금융위원회에 나스닥에선 가능한 것을 왜 국내에서는 못하게 하느냐, 그 문제를 제기했다고 합니다. 본인이 정책 부서에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 자, 이 말씀을 보면 이 김용범 실장이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면 우리 금융위원장님이 거짓말을 하거나 두 분 중에 한 명이 거짓말하는 거예요. 자, 김용범 실장은 왜 금융위원회에서는 못하게 하느냐라고 문제를 제기했잖아요. 자, 그러면 그 사이에 금융위원회의 공식적인 입장은 이 제품의 출시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입장을 갖고 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예, 김용범 실장의 인터뷰 내용으로 보면 그렇죠. 그 다음에 그래서 금융위원회에서는 못하게 하고 있는데 본인이 정책 부서에 관련 검토를 지시했다라고 했어요. 그럼 이걸 보십시오. 이걸 보시면 결국은 김용범 실장의 지시에 의해서 그동안 부정적이던 금융위원회가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의 출시를 검토했다. 그 이후에 출시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진행되었다. 이렇게밖에 볼 수 없습니다. 자, 이게 왜 그러냐면, 저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 금융위원회 여러 가지 보수적인 평판도 있지만 대한민국의 금융을 위해서 많은 노력하시고 우리 금융위원회에 훌륭한 공무원들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금융위원회에서 이렇게 위험한 상품의 출시를 검토하기 위해서 저는 이런 검토조차 안 했다라고 하면 금융위원회의 존재 가치가 없습니다. 자, 한번 보세요. 자, 여기 대만, 네덜란드, 덴마크 같은 회사들은 우리나라처럼 한두 개의 회사가 주식시장의 시가총액 상위를 이렇게 점하고 있는 국가들입니다. 한 국가도 대만도 없고 네덜란드도 없고 덴마크도 도입 사례가 없습니다. 잘 아시죠? 자, 이걸 보면 시장의 안정성이나 투자자 보호 측면에서 당연히 이렇게 신중한 의사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들이 선진국의 일반적인 글로벌 스탠다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다음 슬라이드 한번 볼까요? 자, 유럽이나 홍콩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유럽은 아예 ETF에는 엄격한 분산 투자나 자산 편입의 한도를 딱 정해놓습니다. 그래서 단일 종목의 집중형 ETF의 설계 자체가 어렵습니다. 사실상 한국과 같은 동일 상품은 출시가 불가능해요. 자, 홍콩도 출시하긴 했지만 일반 ETF와의 혼동 방지를 위해서 상품명을 ETF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보면 글로벌 스탠다드가 어떤 건지,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얼마나 위험한 상품인지, 왜 선진국들이 이런 걸 도입하지 않는지에 대한 내용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미국에서 하고 있다는데 미국 보세요. 자, 미국도 보면은
SEC 산하의 IAC에서 단일 종목 ETF를 이렇게 경고합니다. 자, 이거는 개별 종목에 대한 레버리지 노출, 일일 재조정, 복리 효과로 인해서 개인 투자자뿐만 아니라 시장에 대한 잠재적 시스템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일 종목 ETF는 전통적인 ETF의 본래 취지와 달리 비분산성, 높은 복잡성, 이래서 어떤 대형 증권사는 아예 개인에게는 이 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 이 정도 되는 이런 기본적인 것들은 저는 우리 금융위원회에서 제대로 이 상품의 출시를 검토를 진짜 본인들이 시장의 발전을 위해서 진지하게 검토했다면은 당연히 글로벌 벤치마킹을 통해서 이런 것들을 걸러내고 이런 리스크가 있으니까 이런 리스크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어떻게 좀 더 신중하게 좀 더 장기적인 접근을 거쳐서 아니면은 개인별 한도 아니면 전체 개인의 투자 자산 중에서 일정 비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당연히 검토를 했었어야 될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검토되지 않고 지금 우리 금융위원장님은 금융위원회에서 독자적으로 이거를 먼저 시작했다라고 하시는데 아까 김용범 정책실장의 언론 인터뷰를 보면 금융위원회의 반대에도 무릅쓰고 본인이 검토를 지시했다라고 하는 이 말이 사실일 거라고 추측되는 게 저는 당연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이런 기본적인 검토도 안 된 상태에서 이 제품이 출시된 결과가 지금 6월, 7월에 일어난 우리 대한민국 시장의 주식시장의 아수라장이고 이런 혼란이고 개인 투자자들의 재산을 국가가 거의 약탈한 거나 마찬가지인 이런 대참사가 벌어진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저는 명확하게 오늘 그 자료 주실 때 제가 방금 드린 말씀대로 정말 우리 성실한 금융위원회 공무원들 정말 바보나 멍청한 사람들 만들지 마시고 정확하게 그동안 있었던 실상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아무리 살펴봐도 이거는 도저히 제가 이해가 안 됩니다. 이거는 김용범 실장의 드라이버와 독단적인 의사결정, 거기에 따라서 금융위원회나 다른 그 유관 부처들이 그 정책실장의 어떤 그런 지시에 순응해가지고 시급히 이렇게 되게 졸속으로 출시하지 않았다면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대참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 이재명 대통령의 경제정책을 보면 한마디로 이렇게 현실과 동떨어진 전혀 이상주의적인 이런 좌충우돌식의 아마추어 정책들을 가지고 우리 시장을 엄청나게 혼란에 많이 빠뜨렸습니다. 노란봉투법도 그랬고 이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대표적인 것 같아요. 우리 위원장님이나 금융위원장님, 우리 금융위원회 공무원분들 정말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금융 전문가시죠. 예. 그러면 정부가 저는 대통령이나 청와대에서 요구하는 것이라도 시장의 어떤 시장에 반하고 그것이 우리 대한민국의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하는 그런 지시라고 하면 저는 당연히 우리 금융위원장님이나 우리 금융위 공무원분들 아니면 다른 관계부처 우리 수장들이 청와대에 대해서 그거는 안 된다라고 이렇게 쓴소리를 할 수 있어야 저는 우리 대한민국의 공무원이 될 기본적인 자질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우리 여기에 대해서 위원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네, 그 의원님도 잘 아시는 것처럼 정부의 정책 의사결정 과정이나 형성 과정이 오늘 같은 경우 의원님께서 저희한테 만약에 이런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시하시거나 이런 거 하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씀을 주실 수도 있는 거고요. 또 관계부처에서 저런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고요. 그럼 그런 것들이 여러 가지 인풋들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할 때 또 저희만 단독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관계부처 간에 한번 다시 모여서 그때 상황에서 이런 게 더 필요한지 안 그러면 김용범 정책실장은 본인이 거짓말한 거네요? 아까 인터뷰 기사는? 아니 저기 있잖아요. 저렇게 해서 저런 것도 하나의 아이디어로 제안으로 이제 들을 수 있는 거죠. 아니 금융위원회에서는 못하게 한다고 본인이 문제를 제기했고 지되는 거고 그럼 결국은 김용범 실장이 자기 공지사나 뭐 본인의 뭐 관종기가 있는지 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언론에다 대고 이렇게 거짓말을 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는 마찬가지거든요.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저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청와대나 또 청와대 정책실에서 이런 진짜 말도 안 되는 이런 지시가 있을 때 우리 앞으로는 우리 금융위원회, 우리 금융감독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금융위원회 공무원분들은 청와대의 청와대나 정책실의 그런 말도 안 되는 그런 업무 지시에 대해서는 분명히 좀 거기에 대해서 합리적인 이유를 가지고 반대를 해야 되고 쓴소리를 해야 됩니다. 우리 금융당국이 언제까지 청와대의 거수기가 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저는 위원장님이나 우리 금융감독원장님 다시 한번 그 지금 역할의 어떤 그런 무게를 좀 더 인지하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하고 이번 일에 있어서 빨리 시정 조치가 될 수 있도록. 네, 빨리 시정 조치하고요. 다시 말씀드리면 저런 제안도 오는 거고요. 저렇게 검토하라고 할 수 있죠. 당연히 검토하라고 하면 부처는 또 검토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의원님께서 또 검토하라고 그러면 저희들 검토하는 거고. 근데 의원님께서 강조하신 대로 저희들이 그런 거 할 때 검토하라고 해서 뭐가 다 되는 건 아니고 저희들도 관계부처랑 같이 해서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따져보고 이것도 정책적 필요성과 그다음에 시장의 변동성, 말씀하신 다른 나라 사례, 그다음에 투자자 보호 이런 걸 해서 어떻게 할지, 그다음에 단일 종목도 그러면은 어느 종목을 해야 될지 그런 거 같은 경우가 이제 금감원에서 한 시행세 측이 그런 것들을 규정하는 뭐 시총, 거래량 뭐 이런 것들이 있고 다 그런 걸 짚어가면서 이 정책들이 이렇게 한다는 거 말씀드리고 여기서 뭘 했고 저기서 뭐 이렇게 1대1로 되는 게 아니라 그 전체가 다 녹여서 같이 포괄적으로 한다는. 근데 무슨 말씀 취지는 저희들이 충분히 말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최은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